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의법원에서 이제 무역영어 1차는 무역영어, 2차는 이제 무역실무랑 이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강의를 맡고 있는 저희 이용훈 관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설명의 자체가 2차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팀장님한테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1차 시험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위주로 일단 오늘 설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저희 시험 먼저 안내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총 4과목이죠.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관세법과 환특법, 관세법과 환특법이 이제 1교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HS라고 소위 말하죠. 관세율표 및 상품학. 그리고 이제 3교시 때 관세 평가. 그리고 마지막 무역실무가 이제 4교시로 이루어지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80점 분량은 무역실무에서 나오고, 대외무역법 10점, 외국환거래법 10점. 그래서 무역실무가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만 따지면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은 과목이고, 공부할 부분도 좀 많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0점짜리가 한 문제, 그리고 10점짜리가 5문제가 원래 기존 이제 문제 유형이었으면은,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은 이제 문제 유형이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로 해가지고 2차는 철저하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암기를 많이 하셔야겠죠.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그냥 뭐 달달달달 암기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2차는 그냥 흰 백지에다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서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입니다. 네, 암기를 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2차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배분 뭐 답안 작성, 요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시간 배분도 좀 조정을 하시고, 답안을 내가 몇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 권을 주거든요. 한 권을 주는데 한 권이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16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점짜리 문제는 한 교시당 우리 80분이죠. 80분이기 때문에 한 22분에서 한 24분. 그리고 20점짜리 문제는 한 14분에서 한 16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지만 80분 안에 4문제를 다 서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한 권이 이제 16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30점짜리 한 5페이지 내외, 그리고 20점짜리는 3페이지 내는데 2권 쓰셔도 돼요. 2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손 들면은 한 권 더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HS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HS는 그냥 한 권 정도 썼던 것 같고, 무역실무는 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으세요. 그래서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 저는 한 20페이지 정도 쓴 것 같아요. 모의고사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한 권, 그러니까 10페이지 채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점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2권도 쓰실 수가 있게끔, 한 20페이지 가까이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변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 이제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이제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트라인이 50점대였어요. 60점 넘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딱 위에서부터 이제 90명 이렇게 딱 잘랐을 때 50점대가 커트라인이었는데, 최근에는 60점 넘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거의 한 160명 가까이 이제 60점 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좀 이례적으로 합격자가 좀 작년에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2차 강사진은 관세법은 김하늘 관사님, 그리고 관세율표는 박준호 관사님,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는 신민호 관사님, 그리고 이제 무역실무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들 실무도 하시면서 이제 강의도 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실무 경험들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합격하신 지 다들 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하늘 관사님이 조금 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관세법은 법이잖아요.
관세법이 있고 관세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기본 이론 시간에 아마 전반적인 틀을 짜는 거를 아마 좀 집중을 하실 거예요. 김한일 관사님께서 혼자서 공부하시면은 그걸 그 틀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다 법과 시행령이랑 규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뭐 1장과 2장과 3장과 각 장별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기본 이론 시간에 이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압축 정리 시간 때는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때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목차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축 정리부터 이제 문제풀이 갈 때는 이제 우리 시험은 암기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오감을 이용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암기가 제일 많이 필요한 과목이 관세법이랑 HS. 물론 무역실무도 있긴 하지만 다 암기 과목이긴 한데 일단 암기를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 때는 답안 작성 이제 훈련도 하고 우리 기출풀이 시간이 또 있거든요. 기출풀이 시간 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고 그러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서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슬슬 서술을 하시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실 겁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답안 작성 같은 그런 경우는 모의고사 딱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해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고 처음에 되게 두렵거든요. 답안지 딱 아무것도 없이 쓰려고 하는 게. 그래서 답안 작성 훈련을 좀 빨리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쭉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전범위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이제 훈련을 통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매주 무한 반복 계속 이제 암기를 하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이제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율표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표만 시험 범위는 아니고 상품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상품학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관세율표 위주로만 아마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법령집이라고 관세법 별표거든요. 관세율표. 그 법령집 위주로 아마 공부를 하실 거고 정말 방대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도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다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1차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보통 1차 시험 끝나고 2차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제일 멘붕이 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HS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처음에 HS 딱 공부하는데 되게 멘붕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암기가 좀 반복이 되고 굉장히 막 뭐 앞자 따서 암기하시고 암기식 만드셔서 암기하시고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좀 거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되게 좀 전략 과목으로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가 되고 반복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HS는 뭐 크게 응용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걸 그냥 암기해서 내가 그냥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서 쓰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처음에는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실 거고 요 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분들마다 좀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HS가 끝까지 어려웠었는데 어떤 수험생분들은 HS가 나중에는 제일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전략 과목으로 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수험법 보시면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2차 시험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대부분 다 이제 전업으로 수험 생활만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9% 합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 다니면서 붙으신 분들은 정말 동기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암기 과목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HS는. 왜냐면 화학적인 막 그런 용어들, 물리적인 용어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그런 파트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런 게 처음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박준영 간사님은 아마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이제 물품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 물품이 어떤 물건인지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관세율표에 이제 주규정이라는 게 있고 호의 용어라는 게 있고 호 해설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해설서 강의는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해설서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공부하는 데서 나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오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못 씁니다.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주규정이랑 호의 용어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버거워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차 공부 방법 뭐 철저하게 이거 2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법인 거죠. 1차 합격하시고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그 1차 합격한 해에 한번 그냥 시험장 가서 한번 이렇게 맛보기 한번 하시고 그 두 번째 해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유예 때 합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철저하게 주랑 호의 용어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해설서는 정말 중요한 해설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떼어가지고 되게 제한적으로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되게 상담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랑 이제 수험생분들과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민아 원사님 관세평가를 담당해 주시고 있고, 실제 지금 실무하시면서도 관세평가 관련된 업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기업 심사라든지. 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관세평가 선생님은 아니니까, 뭐 요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관세평가라는 과목 특성상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분량은 어떻게 보면은 네 과목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할 부분도 제일 적은 파트이긴 해요. 근데 얘도 어려워요. 얘도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은 꼬아서 내려면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사례 판단 같은 경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엄청나게 안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WTO 평가 협정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WTO 평가 협정 여기에 나와 있던 요 부분이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관세평가 과목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까지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고시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신민아 관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 구분 지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관세평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공통적인 공부 방법이죠. 처음에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죠. 이해 없이 내가 무조건 암기해야 할 과목은 이해가 안 되는 과목, HS 말고 나머지 세 과목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빨리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머릿속에 좀 빨리 암기가 되죠. 그래서 계속 이해와 암기를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서술하시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관세평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범위를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넓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철저하게 수업 목적으로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막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막 가지고 와서 하는 공부는 나중에 합격하시고 하시면 충분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상한 사례, 특이한 사례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만 나오더라도 나오지 막 되게 연구자 활동 금지 학자 스타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자. 나는 내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 막 파고들면서 너무 막 그렇게 확장시키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단연차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그리고 if라는 만약이라는 물음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 자, 요것도 뭐 이럴 경우에 하면서 자꾸 내가 주어진 거에 의문을 너무 많이 제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어느 정도 의문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에서까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은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시험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는 내가 이해만 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 때도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는 나는 12월까지 이해만 할 거야. 그리고 1월부터 모의고사 보면 그때 암기해야지. 늦습니다. 절대 못 씁니다. 계속 이해 암기 계속 무한반복 하셔야 되고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화번호도 안 외우려고 하면은 안 외워지잖아요.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동영상 강의 듣고 그냥 회독하면서 그냥 내가 이 내용 이해했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머리가 그냥 그렇게 막 불나면서 공부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암기하려고 공부하시면 한 3시간을 공부해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모의고사 시작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계속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해만 해야지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모의고사 때 못 써요. 처음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에 분량을 조금 많이 이제 줄여드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새 협약이랑 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협약과 규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인 부분도 분명히 20-30% 출제가 됩니다.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협약은 협약만 공부, 이론은 이론만 공부,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같이 이 협약에 연결되어 있는 이론은 어떤 이론을 내고 공부해야 되는지 테마로 쪼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테마로 쪼개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 시간 때는 이제 기본 이론서 이제 파트별로 처음에 무역의 성립부터 무역의 이행, 무역의 종료, 전반적인 흐름과 이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이론 그리고 협약과 규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는 협약과 규칙은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론적인 파트는 물론 암기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달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론적인 파트는 목차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하시고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이해한 대로 서술하셔도 무방한 과목입니다. 그런 이론적인 부분까지 달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려면은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단권화 과정을 뭐 재교재가 됐던 뭐 다른 교재가 됐든 어떤 교재든 상관없어요.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그 책을 하나 딱 선정을 하셔가지고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단권화 과정을 최대한 그래도 이거는 전 과목 다 동일하게 12월까지는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목차 노트, 뭐 서브 노트 이런 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뭐 서브노트 만들고 하면 한 4, 5개월 지나고 보면은 다 그냥 쓰레기처럼 보여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다음에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해랑 암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와 암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수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암기를 해도 계속 까먹거든요.
계속 까먹는 속도보다 더 많은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냥 참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을 진행을 이제 개강을 했어요. 개강해가지고 이제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역실무 관세율표도 조금 회차가 늘었고, 무역실무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회차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18회차 정도로 진행이 되고, 대외외환 8회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압축정리 시간 때는 이제 기본 이론 시간 때 했던 걸 바탕으로 조금 더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약간 반복적인 내용도 있고 약간 심화적인 내용도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엄청나게 많은 무역실무를 예를 들면 논문을 가져와서 보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자, 이때는 이제 기출풀이입니다. 기출풀이. 여태까지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기출풀이 시간을 통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파악을 하실 거고, 그리고 계속 암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은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는 아니고 그냥 범위를 좀 쪼개고 문제량을 줄여가지고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먼저 좀 서술을 좀 빨리 하실 수 있게끔 1월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 시험 유형상 너무너무 암기가 중요해져 버렸고, 빨리 암기를 해서 빨리 써버릇 하셔야지만 더 암기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더 감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겼어요. 11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정식적인 모의고사가 계속 시험 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이제 50점 분량으로 모의고사 보고 강평진을 같이 수업 시간에 이제 채점 다 해드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뭐 모의고사 때는 뭐 당연하죠.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답안지 같은 거 이제 다 채점해드리고 개별적인 상담이나 멘토링 같은 걸 같이 진행하면서 내년 2차 시험까지 같이 함께 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사 2차 과정별 세부 안내. 자,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1회독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 압축 정리 시간 때 다시 한번 1회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출풀이 시간 때 또 다시 한번 1회독을 하신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시간에 또 1회독, 총 4회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회독,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4회독을 목표로 하시면은 우리 학원 프로그램, 커리큘럼만 따라가시면서 공부하셔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팀장님께서 하실 내용인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차 관세사 시험 오늘 설명에는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시험은 합격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공부 기간이 그럼 그렇게 길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그냥. 그냥 하시다가, 예. 그냥 한번 경험상 이렇게 보신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뭐, 회계학 같은 경우에도 전범위를 다 공부하신 건 아니신 상황이신 거네요. 그러면 동차로 내년에 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혹시 뭐 지금, 예. 지금 아직 회사는 다니시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그러면 1차 시험 합격은, 올해 그럼 시험 보시긴 하신 거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왜냐면 지금 1차 공부를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부를 올해 1차를 보셨고 1차 공부를 지금 아직 그래도 완벽하게 안 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1차 공부를 좀 빨리 시작은 하셔야 될 거예요. 빨리 시작은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지금 단계면 이제 2차 공부를 좀 먼저 하시다가 1차로 전향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가셔야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1차가 내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싶으신 분들은 뭐 한 11월부터 이렇게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1차가 어느 정도 안 돼 있다 하면은 조금 많이 불안하시다, 회계하기 좀 많이 불안하시다 싶으시면은 뭐 한 7월부터라도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거죠. 2차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1차도 하시고 2차도 하시고 그리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시면 한 9월부터 다른 과목들은 솔직히 무역 실무, 무역 영어랑 연결성 있고 관세법이랑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1차를 빨리 전형할 필요는 없는데 회계학이랑 내소세 얘네들은 이제 2차 과목이랑 어떻게 보면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걔네 두 과목들은 조금 빨리 시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아, 그럼요.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그것도 상관없어요. 예, 예, 상관없어요. 회계하기 좀 많이 불안하시면은, 특히 저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과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회계학 때문에 1차의 고비를 못 넘으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과목은 솔직히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은 시간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솔직히 1차 시험은 관세법, 무역영어, 내소세는 거기에서 점수 안 나온다.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네. 공부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수업 시간, 그러니까 수업 잘 따라오시고 하시면은 그 세 과목은 무조건 어느 정도 점수 나옵니다. 근데 회계학은 딱 극복해야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은 1년을 공부해도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은 좀 불안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마음이 계속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회계학 계속 공부하시고 문제 풀면서 어느 정도 점수 잘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이제 그때 좀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 예예. 예예예. 예예예. 음. 예예예. 음. 예예예. 그런 케이스들은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속 회사를 다니시면서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낮긴 한데 뭐 한 6개월 정도만이라도 이제 재직을 안 하시고 몰두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한 서너 분 정도라도 그래도 계속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저희 2차 시험은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회사 뭐 야근 같은 게 좀 많이 없으시고 하면은 그래도 짬 내셔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예. 예, 예. 음, 저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다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다시 보내드려요. 이렇게. 예. 스캔 떠가지고 다 이렇게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네. 그쵸. 첨삭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점수까지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 거는 저희 팀장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막 모르는 거나 그런 공부하시다가 뭐 질문사항들이 있으면은
보통 다 핸드폰 번호를 저희는 다 공개를,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뭐 책 보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게 뭐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뭐 제가 회사에서 이제 업무가 너무 바쁠 때는 이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최대한 당일 안에는 그래도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매주 이제 그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답안지를 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별 이렇게 다 멘토링을 해드리는 거죠. 개별적으로. 예. 근데 개별 멘토링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여기 현장에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좀 보시는 게 좋기는 하고, 개별 멘토링이 뭐 이렇게 대면이 안 될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선상으로도 이렇게 또 멘토링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학원에서 직접 오셔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끝나신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을 원하시면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는 거고, 뭐 2, 3주에 한 번씩 뭐 필요하실 때, 수험생분들이 이제 멘토링이 필요하실 때 그때 이제 같이 답안지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해드리는 거죠. 그럼 요쯤 해서 일단은 오늘 설명회는 마치는 걸로 하고, 좀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아마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